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6일 제가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은 오전 9시 47분입니다. 브뤼셀은 EU 집행부, EU 의회 그리고 나토 사령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브뤼셀에서 계속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지금 브뤼셀에 주재하는 대사와 기자 수가, 외신 기자였겠죠, 수가 워싱턴을 능가한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유럽의 수도, EU, 유럽연합의 수도가 되어 있는 도시가 브뤼셀입니다. 이 브뤼셀은 또 숲이 많은 도시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은 새소리가 아마 들릴 것입니다. 이 주택가에서도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온통 도시 전체가 공원입니다. 자, 그런데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나토 정상회의가 오는 29일, 30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출국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현지 시각입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발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9월 유엔 총회 이후 4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이제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청와대가 요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실로 되었는데 빨리 그 대통령실 이름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윤석열, 조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 새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성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보 정세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세 나라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회담 시간은 30분 안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얼굴을 마주 대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한미일 삼각협력에 부정적이었고 설상가성으로 징용공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 그리고 지소미아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인데 종료 논란으로 빚어진 한미일 갈등 등등이 겹쳐가지고 한미일 삼각협력 구조가 문재인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복원되는 거죠. 다만 한일 회담은 두 정상이 서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풀 어사이드라는 것은 곁으로 이렇게 당겨서 귀속말을 나누는 걸 말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성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져 온 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7월쯤 하면은 현안을 풀어갈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3차례 서로 마주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권 교체의 효과입니다. 요사이 정권 교체 이후에 안보 외교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도 그렇지만은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6.25 남침 72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사한 메시지를 보내고 참전 용사들에게 아주 깍듯이 예우를 다하고 백선엽 장군 추도식도 근사하게 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굴종함으로써 사실상 부하 행세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김정은 부하가 되어가지고, 부하처럼 되어가지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의 계급을 떨어뜨리고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았는데 김정은 앞에 가더니 작아져가지고 남쪽 대통령입니다 라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군과 국정원과 외교부까지도 김정은 앞에서 설설 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반역하는 이런 행위를 해온 것이 이제부터 100일 하에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적 변화인 것입니다. 혁명이 따로 있습니까? 기존 가치를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치하에서의 가치는 뭐냐? 사람이 먼저다고 했지만은 김정은이 먼저다. 국민은 나중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고 체계를 뒤집어 엎는 것이 혁명인 것입니다. 그 혁명이 국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은 나토 협력국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나토 협력국이라고 하면은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을 하는데, 이게 바로 자유진영이고, 이번 나토에서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참가하겠다, 가입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상당한 회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위협을 받으니까 나토에 들어가겠다 한 겁니다. 일단 나토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집단 안보 개념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한미 동맹과 나토, 그리고 미일 동맹, 이게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중심 세 가지 동맹 체제입니다. 그 동맹을 만든 이승만, 트루만, 아이젠하워 세 분의 음덕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6.25 관련 메시지를 보낼 때 이승만, 트루만, 아이젠하워, 한미동맹의 3파 역할을 한 이 세 분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한미일 동맹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왔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마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체제 좀 제공하라 하는 부탁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한미일 동맹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국력에 맞는 독자적 외교, 안보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 군인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한 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국가 지도부의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도덕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너무나 한 20%도 안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강대국입니다. 경제적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BTS나 삼성전자만으로는 인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인류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